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핫한 차량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리뷰를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 6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SUV와는 아예 상반된 세단 형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스탠다드 그리고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의 이륜 그리고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은 총 4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그 다음에 20인치 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이렇게 총 4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만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추가 옵션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 옵션 자체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량 가격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는 반면 1억이 넘어가면 이제 아예 지원금을 못 받지만,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6,15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 5,5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은 엔트리 등급 가장 기본형 스탠다드 모델이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계획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100%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6,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조금은 약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초반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부분 같아요. 뭐 포르쉐 느낌도 약간 난다라고 반면 매기,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은 불호의 이미지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따가 후면에서 보여드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멋있는 반면에 솔직히 전면은 제가 봤을 때에도 그렇게 멋있는 디자인 아닙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등급 옵션이 꽤나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만 하더라도 바로 이 LED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밝은 스타일로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그릴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굳이 그릴은 필요가 없어서 따로 그릴은 앞에 내놓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현대 로고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살짝 조그맣게 있고, 번호판 아래쪽에는 지금 보니까 아마 이제 반자율 주행의 차간 거리를 지원을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측면 어떤지 전면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기본 이제 추가 옵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휠 같아요. 기본적인 휠 사이즈는 18인치고 만약에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20인치가 들어가는데, 물론 뭐 18인치도 차량 중형급 세단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그러니까 연비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멋있거나 폼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스포츠카다운 고성능의 바디룩을 입은 반면 이런 식으로 휠 모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약간의 바람개비와도 같은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담았긴 했지만, 대신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1열뿐 아니라 2열의 창문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일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뜨거운
햇빛이나 뭐 이런 열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해준다라는 장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약간 옛날에 나왔던 폭스바겐의 비틀이라는 차량 아시죠? 약간 무당벌레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런 비틀 같은 차량을 쭉 앞뒤로 늘려놓은 듯한 굉장히 멋있는 쿠페 형식의 세단이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확실히 뭐 요즘에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뽑고 있는 시대인 만큼 측면의 실루엣 굉장히 남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잠시나마 전기에 대한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하실 경우에는 약 53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으로는 약 18분 만에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15분만 급속 충전기를 물려놔도 대략적으로 한 3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스펙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서 빠르게 한번 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전면보다는 후면을 보는 게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테일램프가 굉장히 전면 못지않게 확실하게 눈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스포일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밝은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두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밝은 스타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일러가 약간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를 하여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뒤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안정적인 후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크롬도 무광 형식이지만 많이 쓰였긴 했어요. 하지만 무광의 크롬만큼 많이 쓰인 게 있다면 바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는 차량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현재 보실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 신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굉장히 많은 크롬 못지않게 많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턴 그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두운 계열의 그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뭐 밋밋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요. 무난하면서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오랫동안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수납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해서 확실히 SUV 못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4대6의 비율로 폴딩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폴딩은 굳이 2열에서 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레버가 트렁크 위쪽에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제 폴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주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이제 아이오닉 6에 대해서 간략하게 외부를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이 차량 제가 촬영을 하기 이전에도 한번 쭉 둘러봤었지만 실내가 정말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 들고 직접 한번 촬영 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열을 한번 탑승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차 키가 매우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맨 위에 이제 문 잠금 버튼, 문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원격 시동과 이제 그 클락션 울리는 소리라고 하죠. 클락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 차를 전진, 후진,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있다는 건 한번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약돌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차 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차 문이 열립니다. 넘겨주시면은 다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BM의 모카 시트 마냥 초콜릿 색깔을 다루고 있고요. 야,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수납력이 이 가운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실내로 탑승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실내를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좌측부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는 2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창문 여는 버튼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마저도 가벼운 물건, 뭐 핸드폰과 같은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마련을 해놨고요. 창문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이 컵홀더 뒤쪽에
차 문 잠금 여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 그 다음에 1열의 창문, 그 다음에 2열의 창문, 그 다음에 뒷좌석에는 창문이 안 열리는 버튼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다 보니까 1열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창문 여는 버튼이 없는데, 그렇다면 기어는 어디서 조절하냐? 자, 굉장히 색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볼 텐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어 변속은 이쪽에서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BMW i3라는 전기차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칼럼식도 아니고 기어 노브 형식도 아니고 다이얼도 아니고 버튼도 아닌 것이, 여기서 이제 레버를 위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리면은 후진, 한 번 올리면은 N단, 그 다음 옆에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파킹이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적응이 되면은 나쁘지 않아요. 요게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기어를 이쪽으로 빼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수납 공간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와 같이 이런 식으로 조그 셔틀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조율할 수가 있네요. 이게 누르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스포츠, 뭐 에코, 노멀 이런 식으로 총 3가지의 타입에 맞춰서 계기판 모양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다를 거는 없어요. 이제 반절주에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차선 유지, 그 다음에 앞 차간과의 거리,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런 식으로 핸들 좌측 안쪽에 트렁크 버튼과 DSC, 그리고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쪽으로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사이드 미러도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이제 55% 있어서 주행 가능 거리는 275km 정도 달릴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반응도 이 정도면 솔직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운전자가 설정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추가한 옵션은 없다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한쪽에 다 나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아랫부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상 깜빡이 위치를 했고요. 그 언더 쪽에는 이제 공조기 패널과 엔터테인먼트 패널들이 있는데, 공조기는 이제 터치로 지금 되네요. 지금 보니까 터치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버튼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컵홀도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USB 포트 하나가 있고, 따로 C거잭이 보이지는 않네요. 따로 C거잭은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에서도 C 타입의 이제 그런 방식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따로 그 어디에서도 C거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아쉽다면 아쉽다, 뭐 만족한다, 뭐 깔끔하다면 깔끔하다,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1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글러브 박스가 아닌가 싶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글러브 박스가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이렇게 해서 아래로 열리는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겨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말 별건 아닌데, 그동안 아래로 당겨지는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서랍장과 같은 형식이 나름 특이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은은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열 굉장히 색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뒤쪽으로 보이는 2열 공간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을 한번 탑승을 해볼 텐데요. 2열, 자, 사실 전기차를 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연비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 활용도가 너무나도 좋다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2열 공간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얼마나 넓은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따가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도어 쪽을 보면은 창문 여는 버튼 여기는 이렇게 달려 있네요. 열선 시트가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는 건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은 어느 정도 뒤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손바닥 하나 이상이 남아요. 거의 손바닥 하나하고도 뭐 반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는 아쉽게도 투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온도라든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2열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따로 그 어느 곳에서도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에 2열에도 요즘 차량들에 맞게 C타입 형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뒷좌석에서 보니까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크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뒷좌석 혹은 1열에서 운전석 자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수석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뭐 사실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썬블라인드도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와, 공간이 정말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렇게나 넓고 좋은 아이오닉 6 오늘 최종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기가 많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실물을 이렇게 보니까 그만큼의 메리트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차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아이오닉 6뿐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전기차가 기아건, 현대건 전 시장에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 1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 출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전달할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고객님께서 리스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리스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장기 렌트도 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혹은 할부를 제외하고 리스와 장기 렌트로 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납기를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문의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상담이 바로 가능하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